안녕하세요. 아마추어 골퍼를 위한 대한민국 최초 골프 전문 팟캐스트 마인드 골프입니다. 네, 오늘은 샷 네 번째를 녹음을 하게 됐네요. 네, 오늘은 어떤 것들을 할까 좀 생각을 해보다가 지난주에 제가 쉐보론 월드 챌린지,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타이거 우즈가 거의 2년 조금 넘는 기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재기에 시작이 될 것 같은 우승을 한 주였었죠. 저는 제 세 번째 샷에 녹음할 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날 갤러리로 갔다 왔어요. 지난해 2010년도에 처음으로 그 대회를 갔었는데, 굉장히 좀 재밌게 봤어요. 가기 전, 제가 둘째 날 갤러리로 가게 된 건데, 사실 첫째 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누구를 따라다니까 한국 선수인 최경주 선수도 나오고, 타이거즈도 나오는데, 누구를 응원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는데, 결정을 못 했는데, 다행히 이제 첫 번째 라운드 끝나고 이제 두 번째 라운드에 페어링이라고 하죠. 누구랑 이제 할지를 이제 결정하는 표가 나왔는데, 최경수 선수가 1위를 하고 타이거즈가 2등을 해가지고, 그 두 선수가 이제 둘째 날에 맨 마지막 쪽으로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잘 됐다. 올해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트위터에, 올해는 골프에 굉장히 모든 일이 잘 풀리시는 것 같다고 어떤 분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예, 그래서 다행히 또 그날 제가 최경주와 타이거 우즈를 1번홀부터 18홀까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봤는데, 그날 타이거 우즈가 2등에서 1등으로 올라온 날이고, 이글도 2개 하고, 그래서 굉장히 멋진 경기를 봤습니다. 바로 근처에서 사진도 찍어서 제 트위터, 페이스북에도 제가 직접 찍은 사진도 올렸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타이거 우즈의 우승이 참으로 실제 제가 일요일 날은 마지막 날은 집에서 경기를 봤는데, 끝까지 이제 땀을 쥐게 하는 그런 멋진 경기였던 것 같아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마지막 날 잭 잔슨이 굉장히 퍼팅도 굉장히 잘하면서 타이거 우즈랑 엎치락 뒤치락 멋진 경기를 펼쳤는데요. 17번 홀까지 잭 잔슨이 한 타를 앞서고 왔는데, 나머지 두 홀을 잭 잔슨은 파로 마감을 하고, 타이거 우즈는 둘 다 버디를 하면서 역전 우승을 했었죠. 사실 걱정은 제가 지난해 다녀온 대회에서 타이거 우즈가 18번 홀에 요번 대회랑 똑같이 크린 맥도웰하고 이제 똑같이 동타로 들어갔었는데, 이제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혹시 올해도 좀 이런 징크스가 생기면 타이거 우즈가 또 당분간 우승하는 게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난 세 번째 제가 녹음을 할 때 얘기 드린 것처럼, 호주 오픈부터 그 다음 프레지던트 컵, 요번 대회까지 굉장히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호주 오픈 때 제가 이제 중계 때 봤던 샷의 느낌으로는 예전에 타이거와 굉장히 좀 비슷한 정도의 레벨까지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여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타이거 얘기를 많이 하냐면, 제가 골프를 좋아하면서 이제 남자 선수 중에 굉장히, 누구나 많이 좋아하겠죠. 제가 이제 좀 우상으로 삼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지금 제가 타이거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여튼 이제 마지막에 타이거가 이제 우승을 하면서 굉장히 좀 제 개인적으로는 뜻깊은 대회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반면 이제 최경주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출발은 첫째 날 1번 홀부터 5번 홀까지 5홀 줄버디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출발을 보였는데, 후반에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좀 타수가 좀 많이 늘어나면서 맨 마지막에는 결국 2분 파로 끝나면서 좀 경기 내용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 잘 쳤던 경우도 있지만, 너무나도 애석하게 거기 15번 홀이 굉장히 팟들이 어려운 홀인데, 거기서 제가 간 날은 플러스 4개 쿼드러플 보기라는 걸 했었고요. 마지막 날에는 거기서 또 물에 빠져서 소위 얘기하는 양파 트리플 보기를 했었죠. 그 홀에서 이제 플러스 7을 한 거죠. 이틀 동안 굉장히 좀 치명적인 보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튼 지금 타이거의 우승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게,
지금 골프 업계가 지금 경기 불황과 같이 이제 골프 업계도 많이 불황에 지금 늪에서 지금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고 지금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골프 인구도 줄어들고 골프 전체 인더스트리의 그 매출도 줄어들고 한다고 하는데 이번 타이거 우즈의 우승이 PGA를 비롯한 골프 업계 자체에 많은 좀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촉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도 골프 관련한 인더스트리에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제 많은 골퍼들이 다시 골프를 좀 많이 즐길 수 있는 계기가 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도 1월 이제 6일 날 이제 PGA 이제 시즌 첫 대회를 하는데 그때 타이거 우즈가 나올진 모르겠으나 내년 초반에 타이거가 다시 이제 좋은 성적, 뭐 우승하면 좋겠죠. 좋은 성적으로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되면 또 다른 골프의 중흥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대회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잭 잔슨 조연의 타이거 우즈 주연이었던 골프 드라마 한 편을 보지 않았나 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도 아쉽겠지만 최경주 선수는 아까 방금 전에도 얘기 드렸던 대로 너무나 많은 오버파를 치면서 정신적인 좀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어서 아마 이 소리가 들렸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뭐를 할까 좀 하다가 우리 골프를 하다 보면은 이분도 치고 이분이라는 게 이제 그 파를 얘기하죠. 이제 오버파를 많이 치게 되는데 오늘은 오버파랑 언더파의 종류 그리고 그 종류에 따른 실제 공식적인 명칭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드릴까 해요. 이 내용은 제 블로그 골프 상식 23번에 제가 써놨고요. 이번 주에 최경주가 플러스 4도 하고 플러스 3도 했던 스코어 그리고 노승열 선수가 이번 큐스쿨에 통과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PGA에 보이겠죠. 노승열 선수도 큐스쿨 과정 중에 소위 얘기하는 양파 플러스 4를 한번 했었어요. 파4에서.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한국 선수가 많이 친 한 주가 아니었나 지난주가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그래서 이번 주에 오버파와 언더파의 종류 및 명칭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알려드릴까 합니다. 골프 상식이고요. 그리고 실제 이 아는 용어를 앞으로도 이제 공식적인 용어니까 비공식적인 용어보다는 공식적인 용어를 써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잘 쓰시지 못하더라도 입에 너무 배가지고 잘 쓰시지 못하더라도 어떤 게 정식 명칭인지를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오버파의 종류를 얘기를 드리면 플러스 1을 치는 건 보기라고 하죠. BOGEY 그 두 개 치면은 두 개의 보기인 더블 보기라고 하고요. 세 개 치면 트리플 보기. 여기까지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플러스 4 이제 4개의 오버 노승열 선수도 했고 최경주 선수도 했던 플러스 4는 어떻게 부를 것이냐. 보통 이제 플러스 3 같은 경우는 파3에서는 보통 양파라고 하죠. 또 더블파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공식 명칭은 이제 트리플 보기고요. 파4에서 4개 한 거를 또 양파라고 얘기하지만 그거의 정식 명칭은 쿼드러플 보기라고 해요. 플러스 5는 퀸트플 보기, 플러스 6는 섹튜플 보기, 7 septuple 보기, 8은 octuple 보기, 9은 노뉴플 보기, 10은 이제 데큐플 보기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뒤로 갈수록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 제가 지금 보고 읽는데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쿼드러플 보기까지는 주로 얘기를 가끔 해요. 실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보기, 더블 보기, 트리플 보기, 쿼드러플 보기까지는 좀 아시는 게 좋겠고요. 퀸투플 보기까지도 좀 알면 좋겠지만 그 이상은 사실은 외우기도 좀 힘들고 좀 잘 기억도 안 나니까 그 이상 되는 거는 플러스 6, 플러스 5 이렇게 해서 오버라고만 얘기해주면 플러스 4 over 플러스 4가 플러스라는 게 벌써 오버니까 4 over, 5 over, 6 over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좋겠죠. 더블파, 양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공식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오버파의 종류입니다.
잘 아시고 사실 실제 이 스코어를 안 치시는 게 좋겠죠. 예, 안 치고 싶어도 뭐 칠 수밖에 없는 게 또 골프이기 때문에 하여튼 잘 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이제 반대편으로, 사실은 이런 이제 언더파 쪽은 많이 스코어드 기록도 해보시는 게 좋겠고, 많이 스코어해서 보면 좋잖아요. 한국에서는 스코어 카드에 이제 마이너스 1, 뭐, 버디부터는 그 하트 모양을 이렇게 스티커로 붙여주더라고요. 요즘은 뭐, 실제 어떠한 나비 그러한 스티커라고 얘기하나? 나비 같은 스티커를 모자에 이렇게 붙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뭐 스카이 70이었나? 그 코인, 뭐죠? 그 카지노에서 쓰는 그런 코인 같은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언더파 쪽은 이렇게 많이 셀리브레이션을 해주죠. 다양한 형태로 좋은 기분을 표현도 해주고요. 제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캐디도 없어서 그런 거 누가 주지도 않고요. 저 혼자 어떻게 하냐면 스코어 카드에 제가 연필로 그냥 하트 모양을 그립니다. 어디 가서 스티커라도 사서 그냥 혼자 붙여보든지 해야 되겠어요. 요즘 버디를 조금씩 하기 시작해서 그것도 괜찮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치는 거를 다들 많이 아시죠? 벌디라고 하죠. 그냥, 그리고 마이너스 2 치는 거를 이글이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3 정도까지는, 마이너스 2까지는 좀 많이 아시죠? 이글까지는. 마이너스 3은 조금 이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알기 시작하는데, 알바트로스라고 해요. 알바트로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은 그냥 벌리라고 하면 새라는 그냥 뜻이죠. 마이너스 2는 독수리, 이글이니까. 마이너스 3 알바트로스는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신천홍이라고 이제 한국말로 표시되는데 가장 멀리 나는 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4 또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 파5에서 드라이버가 들어가야 되니까 사실 불가능한데 이게 실제 이제 있었을까라고 찾아봤는데 있긴 해요. 먼저 명칭을 얘기 드리면 그 명칭은 콘돌이라고 해요. 그 우리가 보통 한국말로 얘기하면 곤도르 그 큰 독수리 종류 중에 콘돌이라고 있잖아요. 그거를 마이너스 4라고 해요. 그래서 콘돌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찾아봤더니 실제 있었더라고요. 이 콘돌 한 사람이 위키피디아에 있는데 480야드 파5에서 그냥 도그레 콜이었겠죠, 당연히. 480야드 직접 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도그레 콜에서 쳤는데 그게 그냥 홀에 그냥 빨려 들어갔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도 실제는 존재를 1962년 알칸사, 미국에 있는 알칸사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위키피디아에 있는 기록이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겠죠. 그래서 이제 오버파의 종류도 알려드렸고, 언더파의 종류도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언더파의 종류를 자세히 보면 되게 재밌는 게요. 다 새 이름이에요. 되게 신기하게. 왜 이런지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재미있게도 다 새 이름. 기분이 이렇게 좋아서 새처럼 날아가라고, 더 좋으니까 더 위로 날아가겠죠. 그냥 벌이 새보다 이글이 좀 더 날르겠고, 독수리보다는 뭐 콘돌 더 큰 독수리, 남미산 큰 독수리가 더 높이 나르고, 기분이 이렇게 재지게 나를 정도의 느낌이라고 해서 아마 새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이거 말고도 보면 그 볼링에서도 3개의 스트라이크를 연속으로 치면 털키라고 하는데 뭐 다른 운동에도 이런 새 이름이 붙은 게 있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그 버디도 많이 해서 앞으로도 좀 가끔 이런 용어를 썼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보기는 많이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이름이 좀 특이한 보기들은 하지 않을 수 있게끔 5개 이상 안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그 마인드 골프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PGA를 보다 보면 선수들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보기를 하기도 해요. 이글 하는 샷도 멋있고 버디 하는 샷도 멋있지만 그 선수들한테는 마음 상하겠지만 가끔은 이렇게 중계에 보면 확 망가지는 그런 모습이 아마추어한테는 선수들이 또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나 싶어요. 사실 그 최경주가 4개 오버한 그 홀은 물을 건너서 치는 홀이었는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 티샷이 짧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랍 에리어에서 친 것도 또 물을 넘겨서 쳐야 되는데, 그것도 또 짧아서 물에 들어가면서 사실은 1, 3, 5로 넘어가는 거죠. 1타째 물, 그 다음 3타째 다시 물, 다시 5타째 물을 넘겨서 쳤는데 그건 또 그린에 안 올라갔고, 그래서 6타째 이제 그린에 올려서 그 다음에 원퍼스를 해가지고 이제 플러스 4를 한 거죠. 총 7타를 친 건데, 저는 그 경기를 직접 옆에서 갤러리를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같이 경기를 한 타이거 우즈도 그 홀에서 최경주랑 똑같이 물에 빠졌는데 한 번밖에 안 빠져서 더블 보기를 했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최경주 선수보다는 잘 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뭐 경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보기를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같은 보기를 하더라도 좀 적게 보기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또 용어를 쓰더라도 정확한 보기, 더블 보기, 트리플 보기, 쿼드러플 보기, 뭐 많게는 퀸트플 보기 정도까지는 좀 아시고 이렇게 써주면 좀 더 이렇게 매너 있고 좀 더 골프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으로도 보일 수도 있기도 하고요. 또 골프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정확한 골프 용어를 알고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골프 상식 중에 이제 오버파와 언더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그냥 원래 규정 타수대로 치는 거를 그냥 파라고 하죠. 참고로 얘기 드리면. 그리고 보통 스코어, 그 리더보드에 쓰는 그 스코어 카드에 보통 2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규정 타수만큼 치고는 even 파라고 해서 2라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쉐보론 월드 챌린지에 대한 대회의 의미랑 그런 내용,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도 간단히 제가 얘기 드렸고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제 블로그 골프 상식 23번에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은 제가 어떤 블로그를 쓰는지 잘 모르시니까 제 블로그는 mindgolf.net이라는 데를 가보시면 저의 이제 컬럼과 상식들을 보실 수 있고, 저랑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트위터 www.twitter.com의 mindgolfer, 마인드골프는 아니고 마인드골퍼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facebook.com/mindgolf라고 하면은 저의 팬페이지가 있어서 거기에서 저와 얘기를 나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얘기들을 좀 더 좀 잘 숙지하시면 좀 더 이제 아마추어 골퍼로서 한 단계 좀 더 알 수 있고 또 한 단계 좀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상식을 좀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부탁 및 리뷰를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지난주 정도에 제가 피드백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제 지금 팟캐스트가 약간 좀 긴 느낌이 있다. 한 10분 정도 되면 좀 집중도 있게 들었을 것 같은데, 약간 좀 2, 30분이면 길지 않을까 싶다라는 그런 의견이 한 2분 정도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고민 중인데, 제가 말을 딱 조리 있게 딱 끊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자꾸 내용이 길어지는데, 어떤 분은 뭐 긴 게 더 괜찮다는 내용도 있어요. 뭐 다 그렇고 다 이렇고 다 저렇고 그런 게 아니라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아이폰에 제 아이튠즈에 보면은 팟캐스트에 리뷰 남기시는 거기도 있고, 방금 전에 알려드렸던 트위터나 페이스북에도 글을 남기실 수 있으니까, 아니면 블로그에 댓글 남기실 수도 있고요. 거기에 방송이 길이가 적당한지, 아니면 더 늘렸으면 좋겠는지 더 줄였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좀 반영을 해볼까 해요. 괜히 이렇게 저 혼자만 열심히 길게 떠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요. 네, 그래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리뷰 남기는 거 저도 잘 안 하는데 뭐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고마울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오늘은 이렇게 방송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시고요. 이상 마인드 골프였습니다.